안녕하세요. 행공신 TV입니다. 오늘 영상의 주제는 초등연산 완전 정복 3-4 연산 문제집 중에 센 연산 문제집 분석 영상입니다. 지금 초등연산 완전 정복이라는 주제로 영상을 계속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연산이 뭔지 그리고 연산 공부 순서 한 다음에 지난 영상은 이제 연산 문제집 중에 상위권 연산 960에 대한 분석 영상을 올렸고요. 네, 오늘은 센 연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센 연산 한 다음에 다음번 영상은 빅터 연산 교재 분석을 할 거고요. 네, 그거 끝나고 나면은 이제 총 5가지 연산 교재를 종합적으로 분석을 한 다음에 케이스 사례를 좀 정리를 또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아이는 이 연산, 이런 아이는 이 연산 문제집, 네, 이런 식으로까지 정리를 해보려고 하니까 네, 기대해 주시고요. 음, 센 연산은 신사고라는 출판사에서 만든 거예요. 네, 신사고는 90년에 시작이 된 출판사고 30년 넘었죠. 네, 그리고 처음 교재가 수학 쪽이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 신사고 출판사를 이제 세우신 분이 그 수학 전공이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수학 쪽이 좀 강한 출판사라고 볼 수 있고요. 고등 교재로 시작을 해서 초등 교재까지 확장을 했었고, 이제 대표적인 교재가 우공비 시리즈, 네, 그다음에 센 시리즈, 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수학에서 이제 센 시리즈로는 뭐 개념 센, 그다음에 우공비에 또 수학이 있고요. 그리고 라이트 센, 그다음에 최상위 센, 네, 이렇게 좀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라이트 센하고 최상위 센은 초등학교 3학년부터 네, 교재가 나오고 있고요. 센 연산은 학기 교재입니다. 네, 그래서 1학년 1학기 2학기, 2학년 1학기 이런 식으로 학기별로 돼 있고 각 학기마다 한 권으로 구성이 돼 있고 그리고 계산이 들어있는 단어는 다 다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 들이와 무게 합가차 네, 이런 부분도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교과 내용을 계산 부분은 다 다루고 있는 교재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분량은 일단 이제 그 교재에서 제시하고 있는 분량은 학기당 70일에서 80일 정도로 제시를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주 5일 진행을 한다고 하면은 이 학기당 70일에서 80일이면 대충 3개월 정도 분량이거든요. 네. 그러면 또 이제 다른 연산 교재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1학년 1학기 3개월에 끝나면은 근데 1학기는 아직 3개월이 남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럼 또 1학년 2학기 거를 끝내버리면은 6개월 만에 1학년 게 끝나잖아요. 네,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뭐 주 5일 할 경우에는 그 일일 분량을 교재에서 말하는 일일 분량을 그냥 절반만 진행을 한다든지 또는 주 5일이 아니라 주 2, 3회 정도로 진행을 하면서 음 한 학기에 한 5개월 정도 네 그렇게 걸려 가지고 한 학기 교재를 끝내는 네 이런 식의 진행도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구성을 좀 보면은 앞부분에는 이제 만화로 그 단계 연산에 해당하는 핵심 내용을 이렇게 설명을 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만화니까 아이들이 그냥 글과 숫자 수학 기호로만 돼 있는 텍스트보다는 좀 더 이렇게 편하게 볼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친절한 배려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특징이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여기 QR 코드가 있거든요. 네, 각 단계별로 이제 연산 단계들이 이제 촘촘하게 있잖아요. 그러면 각 단계별로 QR 코드가 있는데 그 QR 코드를 어 통해서 그 스마트폰으로 그 동영상 강의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내용을 선생님이 강의해 주듯이 그렇게 영상으로 쭉 이렇게 정리를 해 놨는데 이제 그걸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또 이제 더 쉽게 이 부분을 이해를 할 수 있는 네 그런 장점이 있겠죠. 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연산 반복 연습을 하게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각 단계의 끝부분에 요런 게 있어요. 교과서 속 연산이라고 해 가지고 문장지 문제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전 연습 효과를 볼 수가 있는데 대신에 이 문장지 문제의 난이도가 익힘책 수준이에요. 자, 익힘책은 뭐냐면 그 초등학교 교과서가 수학 교과서가 수학이 있고 익힘책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배우고 익혀라 할 때 그 이제 익힘책에 있는 문제들을 통해서 익히라는 뜻이죠. 근데 교과서 익힘책의 수준이 난이도가 전국 기준 하예요. 그러니까 되게 쉬운 문제예요, 쉬운 문제. 그래서 이게 장점이 될 수도 있는데 뭐 이게 아주 큰 장점이 또 아닐 수도 있습니다. 네, 어쨌든
그래서 이제 내신 문제가 중복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어쨌든 구성은 요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장점을 좀 정리를 해 보면 일단 학기로 돼 있고 한 학기에 한 권이고, 그다음에 이제 계산이 들어있는 교과 내용은 다 들어있고, 또 기초 강의도 들어있으니까 엄마표로 진행을 하기에 좀 편한 문제집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앞부분의 그 개념 부분이나 원리 부분이 좀 어렵다 그러면은 이제 그거를 강의를 통해서 또 보완을 할 수 있으니까요. 어머님들이 이제 직접 아이를 이해시키는 건 쉽진 않잖아요. 네, 그리고 다채로운 구성 을 통해서 이제 좀 알찬 느낌이 들죠. 네, 앞부분에 만화 설명도 있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다 들어있는 이제 개념 요약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동영상 강의도 있고, 그다음에 단계 끝부분에 문장제 문제도 있고. 네, 그래서 좀 구성이 연상 교재 중에는 좀 다채로운 구성으로 느껴지는 게 장점입니다. 그다음에 문제 수도 충분해서, 네, 대체로는 문제 수가 부족한 일은 이제 생기지 않을 교재로 봐집니다. 네, 그래서 한 권으로 한 학기 연산을 끝낼 수 있는, 네, 그런 교재로 봐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점검 사항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건 어떻게 보면은 이 교재 점검 사항이라기보다는 연산 교재 전체 점검 사항이에요. 그래서 연산은 선행이거든요. 교과 진도보다 앞서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학교에서 개념을 배우기 전에 이제 연산 문제집에서 이제 개념을 적용해서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개념 부분, 각 단계의 개념이나 원리 또는 계산 요령 이 부분을 아이가 충분히 이해를 했는지를 반드시 점검을 해야 되고, 충분히 이해했다는 것의 기준은 내 아이가 다른 친구한테 그 개념이나 원리를 친구가 이해할 수 있는, 알아들을 수 있게끔 쉽게 설명을 할 수 있는 정도. 네, 이러면 정말 완벽한 공부를 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네, 물론 이제 설명은 잘 못하지만 내가 그냥 이해를 하면은 문제를 푸는데 지장은 없을 거예요. 지장은 없는데, 근데 이제 기왕이면 네, 이렇게까지 할 수 있으면 정말 좋습니다. 네, 근데 무리해서 진행을 하지는 말아야 돼요. 설명이라는 것도 쉬운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최소한 제대로 이해했는지는 꼭 확인이 필요합니다. 네, 그다음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채로운 구성으로 되어 있긴 한데, 그런데 그 그 구성들을 할 때마다 다 꼭 활용을 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거는, 일단 개념 부분은 앞에 이제 만화로도 설명돼 있고 영상 강의도 있고, 그다음에 개념 요약 정리가 있잖아요. 근데 저는 개념 요약 정리를 아이가 읽고 이해하려면은 굳이 영상을 볼 필요 없다. 네, 그리고 영상 보기 전에 개념 요약 부분을 먼저 읽고 이해하는 거를 시도를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영상이 장점일 수는 있는데 할 때마다 계속 영상을 통해서 이해하고 영상 통해 이해하고 이러면은 계속 그 도움을 받아야 돼요. 누가 나를 이해시켜 주는 그 방식에 익숙해져 버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개념이 어려우면은 영상의 도움을 받는 게 분명히 좋기는 해요. 하지만 개념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 그러면은 영상보다는 내가 직접 읽고 이해하는 경험을 자꾸 쌓는 게, 그게 내 아이의 이제 수학 실력에 훨씬 도움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영상이 있다는 건 장점이긴 한데, 네, 그러면 이제 활용을 할 여지는 있는데 그전에 꼭 혼자 읽고 이해하는 거를 시도를 해 보셨으면 좋겠다. 고거 하나랑, 그다음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문장제 문제가 있긴 한데, 이게 우리 아이들이 이제 연산 교재만 푸는 게 아니라 그 내신 문제 해결력 기르는 문제집을 풀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내신 문제 해결력 기르는 문제집에는 그 이 센 연산에 들어있는 문장제 문제 정도는 다 들어있어요.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 내신 문제하고 중복될 수 있어요. 내신 교재에 있는 문제가 중복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내신 문제 해결력 기르기 교재를 병행을 한다는 전제하에 꼭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네. 해도 되고 뭐 안 해도 되고. 네. 그래서 적절히 활용을 하시는 게 중요한 점검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어 다른 연산 문제집 제가 분석할 때도 계속 누누이 강조하는 거, 연산 문제 스킵하기입니다. 그래서 그 연산 각 단계별로 목표 달성이 됐다 그러면은 그 단계에 남아 있는 연산 문제 끝까지 풀리지 마시고, 네, 그냥 스킵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리고 이건 앞서 말씀드렸죠. 내신문 교재하고 중복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런 것도 스킵을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일 수 있으니까, 네, 꼭 다 풀리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네, 그래서 오늘은 연산 문제집 중에 센 연산 교재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고요. 다음에는 빅터 연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기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제가 진행하는 12가지 강의 중에서 요 수학 강의 4가지. 네, 이거 들으시면은, 아, 우리나라에서
수학 공부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구나. 이거를 아주 크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차근차근 네, 그렇게 정리가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꼭 참고를 해보시고요. 네이버에서 행공신 치시면 제 블로그 여러 가지 자료들도 있고 제가 진행하는 강의와 컨설팅 일정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영상 연산 문제집 중에서 신사고의 센 연산 문제집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